밸류업은 진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맞아요.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와야 되는 거죠. 또 전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안녕하세요. 쌤클래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K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확 안 와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 성장을 대표하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남은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입니다. 저는 자칭 밸류업 여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한국 기업 왜 이렇게 싸요? 네, 네? 그게 문제죠. 제가 배울 때는요, 왜 디스카운트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아, 야, 네. 대만 봐봐. 대만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만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보다.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만도 못할까? 네.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서 밸류 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약간 디스카운트, 시크릿한 국가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받는 요인에는 ROE가 낮기 때문이다. ROE.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를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잘 팔아야죠. 네. 잘 팔아서 뭐 회전율을 높이든지 수익성을 높이든지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근데 그렇게 높이지 못할 상황 네. 그런 경우에는 주주환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ROE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했을 때 ROE의 개선, 밸류업이 개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의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핑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주 환원 또는 주주 우대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겼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K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대명사, 가장 잘 되고 있는 국가를 꼽는다면 역시 금융자본의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왜 이렇게 주주 환원이나 주주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주주환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세제 혜택의 변화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 전에는 미국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 쪽에 좀 더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세제 개편이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미국을 살펴봤는데 80년대 미국은 안 그랬어요. 네. 80년대 미국도 우리랑 비슷했어요. 네네. 야, 주주 환원이 뭐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때 변화가 뭔지 포인트를 짚어보니까 결국은 퇴직연금 제도 네. 401K라든지 이런 게 네. 도입되면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 특히 연금 계좌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도 주주 가치 극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주들한테 얼마만큼 주주 가치를 높여줬냐가 또 CEO의 절대 덕목이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리고 뭐 적극적인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배경인데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니사 계좌가 네. 이제 확대되면서 네. 좀 더 그 시장이 올라왔던 경우인데 결국에는 한국도 네.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의 30년 전, 일본의 10년 전이 한국의 상황이 지금 아니라 상황이다. 네. 오, 중요한 그렇게 얘기인데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밸류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되게 선진화된 주주 구성,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도 재벌이 많이 지배를 하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전에 개선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배경에는 세금이 있죠. 세금의 영향 때문에 이제 상속을 진행을 하면서 주주 구성이 많이 달라진 경우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뭐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달라졌죠. 이제 1세 경영이 2세 경영, 3세 경영이 되면서 그 이제 주주 지분율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저희가 주주 행동주의, 좀 더 약간 주주 권익을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그 주주들의 비율이 많이 달라졌다. 이 네. 부분이 키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네. 미국도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록펠러 네, 가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그 네. 회사를 지배를 하다가 점점 금융자본 또는 주주가 다변화된 거고 네. 일본도 특정 가문들 아니면 특정 대그룹 미쯔비시 상사가 그렇죠. 네, 모든 기업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다변화되고 대기업 소수 지분들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건데 한국도 초입이다. 네, 한국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웬만한 경영권 분쟁에 주주 명부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름 네 글자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국민연금.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 우대 정책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잠깐 뭐 2, 3년 동안 보유하고 팔 거야. 네, 뭐 그런 게 아니고 프레임이 갖춰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던 얘기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죠?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사라는 영어 단어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의의 의무를 다한다. 네, 결국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본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일본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정책을 많이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23년부터 이제 밸류업 정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의 결과, 정책의 중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이 뭐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고 ETF를 만들었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갔고 또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에 동참했다. 네. 그리고 너 PBR 1배 이상 안 되면 너 없애버리겠어. 막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협박도 하면서 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던 사례거든요. 네, 일본 탐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을 꼽아보자면 네. 저는 정부와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통.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정책을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피드백을 심어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지금 밸류업을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연금 제도가 생겼죠. 니사라고 불리우는 ISA 제도가 생겼거든요. 우리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ISA 계좌에서. 근데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영구적 투자 감세가 되죠. 네.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래도 금융인이니까 서점에 갔어요. 가서 연금 관련된 책 뭐 있어? 그랬더니 니사 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택시 기사님한테 이제 니사가 정말 인기가 있나요? 니사가 많이 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랬더니 니사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가입해요. 일본에서는 니사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굉장한 선순환 구도가 형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가계의 부의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졌던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우리도 주주와 소통해라. 네.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니사와 같은 기존의 일본 사람들은 다 저축만 했거든요. 네. 다 현금 쌓아두고 저축만 했었는데 저축이 아니다. 이제는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투자를 해라. 그리고 정말 소소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샘 클래스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의 가장 말이 많은 K-밸류업 지수.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의 이제 JPX 프라임 150 지수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JPX 프라임 150 지수의 경우에는 PBR 상위 75개 그리고 ROE 상위 75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150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150개를 각각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자기의 이유로 높고 ROE의 자기의 이유로 높고 이렇게 이 교집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K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BR이 높지만 높은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배당 성향이 높거나 배당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ROE가 높거나 그 교집합을 보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짬짜면 같다? 네, 약간 애매하다. 배당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봤을 때는 주주 환원 여부만 보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 모자라.
이렇게 봤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적자가 아니면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이익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장기 투자했을 때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100개 중에 골라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의 숙제겠죠. 아, 그러면 지수로 투자하지 말고 종목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좋은 종목들에 투자를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약간 극단적이거든요. 네. 야, PBR 낮은 걸로만 해야지. 네. ROE 높은 걸로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색깔이 없어 라고 그렇죠.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거래소 지수개발팀의 숙제가 시장 대표성. 네. 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졌다면 또 이 지수는 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색깔은 없어졌지만 남은영 팀장님의 생각은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게 네네. 뭐 시장 대표성 다 잡으려고 노력한 지수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100개의 기업을 골라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면 좋은 기업들이 100개로 좁혀진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아, 이거는 그 기업들 면면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패시브적인 관점보다는 액티브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도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주주 환원을 개선시키고 또 공시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많이 진행이 돼요. 일본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밸류업 진행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액티브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귀찮아. 나는 그냥 어차피 1년, 2년 투자할 거 아니야. 5년, 10년, 20년, 30년 투자할 거야. 그러면 그냥 패시브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네. 아니야,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알파를 냈으면 좋겠어. 특히 밸류업이 두드러지는 기업들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좀 더 포커스를 주겠어. 그런 분들은 액티브로 투자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야,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이거 들어갈 것 같아. 밸류업 지수에 이거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미리 사.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주 환원을 통해서 아니면 적절한 캐펙스를 통해서 ROE를 개선시키고 있는지 이 개선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캐펙스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캐펙스는 투자입니다. 예, 자본 투자.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하겠다. 네. 이런 기업들은 공장도 지어야 되고 신소재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밸류업 지수 수익률이나 네. 아니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또는 밸류업 공시를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되나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계시면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진정한 밸류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밸류업은 진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네. 해야 돼? 그거 그냥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 머스트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맞아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와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일본이 겪어온 과거였고 미국이 겪어왔던 과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진행이 이미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이번 믿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거다. 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셔야 돼요. 네. 연금 계좌 그냥 뭐 예금 들고 이래서는 안 돼요라고 하면 설득이 돼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누려야지만 나의 노후가 보장이 될 거다라는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퇴직연금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저는 한국 시장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했으니까 주주 이민간 분들 어서 돌아오세요. 귀국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게 1, 2년 만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네.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얼마 전에 이제 연금에서 도입을 했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 구조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야만 하고 진행이 될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뇌리를 스치는 단어는 하나였어요. 소통. 결국은 주주와의 네. 소통, 경영진과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 투자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K-밸류업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야 K-밸류업 지수에 뭐가 들어가니까 뭐 사!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는 거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시한 내용과 실제로 어느 정도 했는지 이걸 끊임없이 관찰을 하라 이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지수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게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ETF가 있는데요. 패시브 상품으로는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상품도 출시가 되니까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긴 시간 K-밸류업 지수 또는 K-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밸류가 업 된 것 같으세요? 아, 본인의 밸류가? 밸류업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네. 얘기 나누다 보니 네. 코리아 밸류업은 진행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샘클라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